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많은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소원을 이뤘어요. 어떤 소원이냐면, 사실 처음에 궁금한 뇌 채널을 만들 때 제가 굉장히 이 새로운 장소에 가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저의 궁금함을 다 드러내는 채널로 가고 싶었는데요. 오늘 한강에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한강에서 정말 멋진 장소에서 이 한강변을 배경으로 유튜브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오늘 그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들리시는 소리가요, 저 위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예요. 저 밑으로는 이게 유리가 뚫려 있어가지고 강물이 출렁이는 게 보이고요. 저 뒤로도 쫙 그 북한강 쪽까지 이어진 강물, 그 다음에 저기 월드타워도 보이면서 또 다리가 보이죠. 여기는 광진교 8번가 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의 여러 숨겨진 장소들 중에 하나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 하면요, 대체 사람들은 왜 물 주변으로 모일까? 그러니까 정말 강이라든지 호수, 냇물, 바다, 이렇게 뭔가 푸른 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로망이 있잖아요. 바다 보고 오고 싶다, 아니면 한강변을 산책하면서 조금 걸을까, 이렇게 뭔가 강, 바다, 호수, 이 물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느끼는 감정들이 정말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리서치를 해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강과 뇌과학 어떤 연구들이 나와 있나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나왔고 해외에서는 2014년도에 쓰여진 책인데요. 바로 블루 마인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기도 한 해양생물학자 월러스 니콜스가 쓴 책인데요. 이 블루 마인드라는 책이 바로 제가 궁금했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물 주변을 이렇게 좋아할까? 왜 바다가 보이는, 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가격이 더 비쌀까? 대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정말 물과 관련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롭게도 이 모든 개념들을 블루 마인드라는 단어 하나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블루 마인드는 뭐냐? 물 옆에 있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뇌가 달라지는 것을 블루 마인드, 파란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을 보니까 어떠한 효과들이 있냐면 주의력, 집중력이 좋아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좀 릴렉스가 되면서 사람들이 나 조금 더 릴렉스 되고 나 좀 더 편하네, 그리고 나 지금 기분이 더 좋아 라고 하는 감정적 변화는 유의미하게 여러 가지가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강가에 나와 있거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뇌가 다른 모드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주는 큐는 2008년도에 논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미시건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주의 집중력을 연구했는데요. 재밌는 가설로 정리를 했어요. 아트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Attention Restoration Theory예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신경 쓸 것들이 많고 카톡은 계속 울리고 뭔가 생각하고 그냥 나의 주의 집중력을 앗아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변에 존재하죠. 근데 물 근처에 오게 되면 이렇게 나의 집중력을 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조금 더 뇌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불멍, 물멍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강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잔잔하게 똑같은 모습 같아도 거기에 비치는 구름, 그 다음에 물결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우리가 뭔가 빨래 들어가면서 보고 있지만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 뇌가 좀 쉴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력, 주의 집중력의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신경을 써가지고 어디에 내 주의력을 가져가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띡 하면서 갑자기 내 주의력을 앗아가게 되는 종류의 그런 주의력이 있는데요. 이 블루 마인드 상태로 가게 되면은 무언가 자극이 와도 내가 막 계속 그걸 보게 되는, 계속 이것저것 신경 쓰게 되는 메커니즘들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서 좀 여기저기 신경들이 분산되지 않고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로 주의 집중력의 그 물 근처에 있는 물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물 근처에서 걷거나 뭔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요. 이 월러스 니콜스라는 그 환경운동가기도 하면서 해양생물학자는 블루마인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정신 상태를 크게 개념화해서 블루마인드, 레드마인드, 그레이마인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마음, 빨간 마음, 회색 마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파란 마음은 방금 말한 것처럼 물 근처에 있을 때 우리가 좀 편안해지면서 생각도 넓어지고 창의성이 좀 올라오고 주의 집중력도 늘어나 있는 상태, 이것을 이제 블루 마인드라고 한다면은, 레드 마인드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 너무 바빠서 테크놀로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카톡 계속 울리고 컴퓨터 봐야 되고 이메일 체크해야 되고 그냥 수없이 많은 전자기기에 둘러싸여서 실제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불안 지수가 높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를 빨간 마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쉴 새 없이 이메일 체크, 문자 체크, 뭐 카톡 계속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주로 디지털 기기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불안 지수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 있는 빨간 마음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빨간 마음 상태, 레드 마인드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치유해 줄 수 있거나 줄여줄 수 있는 게 블루 마인드 상태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물 근처로 가는 거다라고 월러스 니콜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효과가 있는 거는 그레이 마인드, 그러니까 회색 마인드 상태인데요. 회색 마음 상태는 뭐냐? 사방이 회색. 그러니까 정말 건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어디 푸르르거나 어떤 그 초록빛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물과 같은 파란색을 볼 수가 없는 환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의 회색에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번아웃 상태처럼 이렇게 지쳐 있는, 그래가지고 뭣도 하기 싫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이나 자고 아니면은 뭐 영상 같은 거나 보고 어디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축 처진,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고 에너지를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무기력한 상태, 이거를 회색 마음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회색 마음 상태와 빨간 마음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물 근처로 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과 주의 집중력, 감정을 위해서 좋다라고 월러스 니콜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과 관련돼서 우리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연구해온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에 있는 바로 울리히 로저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연구들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자연에 나가 있을 때, 그리고 자연의 녹색빛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연구를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실제로 우리가 도시를 짓거나 어떠한 공간을 새로 만들 때 그 안에 녹색빛, 자연을 넣어주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연구를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의 로저 울리히라는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자, 이 교수님이 1981년도에 낸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60개의 서로 다른 풍경 사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녹색빛이 보이는 사진, 하나는 녹색빛과 푸른빛, 그러니까 강물이라든지 호수, 이런 물이 같이 보이는 파란색이 같이 어우러진 사진, 세 번째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 자, 이 세 종류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심박수와 호흡 상태와 주의 집중력 상태, 뇌파, 그리고 몸에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 이 모두를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마음 상태,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도 좋은 상태에다가 감정 상태도 평화롭고, 그리고 심박수와 호흡 같은 경우와 릴렉스가 되어 있었던 가장 좋은 상태는 단순히 녹색빛 푸르름이 아니라 이 녹색빛과 물과 관련되어 있는 푸르름이 함께 보여진 사진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좋게 했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부터 환경이 우리의 심리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도록 연구가 되어 왔고요.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물이 자연의 녹색빛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뇌과학자들도 뛰어들어서 실제로 이런 마음 상태와 어떤 심리 상태가 뇌에서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그 환경신경생물학 관련돼 가지고 여러 저자들이 논문을 같이 썼는데, 이 시카고 대학교의 그 연구진들이 주 저자가 돼서 쓴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후성 유전학적인 메커니즘에도 환경이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뇌와 유전자와 우리의 환경과 생활을 연관지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더 많이 하자라고 제안하는 논문이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물이 보이고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공간에 와서 이 물과 우리의 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환경이 우리의 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물 근처에 있을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저는 한 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강이라는 큰 멋진 강 근처에 산다는 거는 정말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영상은 서울 시민뿐 아니라 뭐 전국 곳곳에서,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 서울 근처에 산다면, 또는 근처에 강이 있다면 강 근처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그리고 우리의 뇌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뭔가 강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전거를 타더라도 내가 도로 옆 자전거를 타는 거랑 이 한강가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거랑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자동차만 보고 회색 도로만 보는 거랑, 뭔가 무리 근처에 서서 물을 보면서 운동을 할 때 우리의 뇌가 이 주의 집중력이 다시 리스토어 되는, 다시 충전되는 그러한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연구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 강가를, 강물 근처를 걷는 것, 또는 뭐 바다나 호수 근처를 걷는 것 자체는 우리의 뇌가 쉬는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많죠. 뭐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기도 하고, 뭔가 삶의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산책을 그냥 도시 안에서 하는 것보다 강가를 거닐면서 하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각을 하기에도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공간의 경우가 이렇게 천장이 낮은, 그리고 갇혀있는 공간 안에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낼 때랑 탁 트여있는 공간에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낼 때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 그리고 이 천장이 아예 없이 뚫려 있는 그런 공간을 거닐다가 보면은 생각도 더 자유롭고 평소에 하지 못하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창의적인 그 능력도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도 그냥 회의실에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강가를 거닐면서 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뭔가 피크닉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거나 치맥을 먹거나 하는 것 역시도 강가에서 오손도손 모이게 되면은 이 새로운 공간에서 가지게 되는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한강변에 가면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액티비티나 운동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치맥, 피맥 이런 종류인가요? 우리가 강을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정말 이 한강 광신교 위에서 물을 아래 두고 꼭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한강에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다면요, 저는 뭐 워터 스포츠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한강에서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는 독일 그 라인강의 수원지라고 할 수 있는 알프스 산맥 그 눈 녹은 물이 그 200m 깊이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들 중에 한 곳인 그 보덴세 레이크 컨스탄츠, 요 근처에서 저는 그 저의 대학 생활 대부분을 보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라인강이 시작이 돼가지고 쭉 독일을 가로질러 흐르는 거예요. 근데 라인강이 좋았던 거는 예전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었다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당시에는 그냥 여름에 더우면 무조건 강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왜 수영할 때 수영 선수들은 물이 흐르는 레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자리에서 수영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레인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강물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이 흐르면은 강을 거슬러서 이제 상류로 올라가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할 수 있는,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뭔가 한강에서도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게 안전하게 막아놓고 일부 구간에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앞으로는 가능해질지도 모르죠. 사실 또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 뇌가 겪는 경험이 또 다른 게요, 다이빙 리플렉스라고 그래서
이 찬 물이 얼굴과 목, 어깨 근처에 닿는 순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릴렉스가 되고 그 다음에 심박수와 호흡수가 조절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흥분된 상태였다, 화가 났다, 또는 뭐 우울했다, 또는 뭐 졸렸다 이랬을 때 그냥 물 속에 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몸 자체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뇌가 이 물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 포유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종의 반사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실제로 물속에 뛰어들진 않아도 저는 이제 그 훈련소나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등목 하던 기억도 나지만 등목 같은 거 많이 했었죠, 수도가에서. 그게 아니면은 선생님이 야 정신 차리게 찬물 세수하고 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체가 효과가 있긴 했었던 거예요. 물이 얼굴과 목, 이 어깨 근육 근처에 닿을 때, 그것도 이제 체온보다 좀 낮은 그 물이 닿을 때 실제로 정신이 맑아지고 나의 호흡과 심박수와 몸 상태가 변화하는 그러한 것이 반사작용으로 일어난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이 아니더라도 한강 근처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너무나 멋진 공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도 많으니까 한강을 모두 더 많이 탐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주변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면서 어떤 공간들을 발견하는 거 굉장히 즐겨해요. 그러니까 딱 해가 질 때 다리 사이로 오 이거 사진 찍기 너무 좋은 스팟인데 이런 숨겨진 스팟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다리 위아래로 숨겨진 멋진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광진교 8번가에 와서 정말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면서 뇌와 환경과 무엇보다도 강과 물이 우리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장동선의 궁금한 뇌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함께 준비해봤고요. 이렇게 좀 특별한 공간에, 한강이 보이는 공간에 나와서 콘텐츠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특별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